어르신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예전엔 거뜬했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진 않으셨나요?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장바구니 드는 것도 왠지 모르게 버거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끔은 자다가 쥐가 나거나 그냥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잠깐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이 서글픈 현실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지탱하고 활력을 주는 근육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 특히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하나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음식 하나만 잘 챙겨도 근육 손실을 막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이 외에도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영양소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근육이 스르륵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 즉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그 하나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을 때보다 근육을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효율이 줄어들죠. 마치 작은 구멍이 생긴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구멍으로 물이 새지 않게 하려면 더 많은 물을 계속 부어줘야 하듯이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더 많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만 떠올리시며 소화가 힘들다거나 너무 기름지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고기 말고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콩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들은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가 적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두부 반 모만 먹어도 단백질 10 이상을 섭취할 수 있고 두부 한 모만 다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어 드시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고요. 또 다른 중요한 단백질원은 바로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근육 건강은 물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운 살코기라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면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 한 토막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들은 칼슘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도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퍽퍽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찜닭이나 닭게장처럼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또 어떻고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한 계란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며 조리하기도 매우 간편합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2개만 드셔도 포만감을 주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나 계란말이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원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두부, 생선, 닭고기, 계란 등을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이 좋겠죠.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걸쳐 꾸준히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두부나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저녁에는 콩류나 다른 단백질 반찬을 곁들여 보세요. 이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없이 운동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근육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햇볕 쬐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볕이 따뜻한 날. 얼굴과 팔다리를 내놓고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등이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특히 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높아지니 건표고버섯을 활용해 요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이야기할 중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흔히 두뇌 건강이나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활발해져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오메가3가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오메가3는 주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앞서 단백질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들기름이나 견과류, 특히 호두 같은 식품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 드세요. 들기름을 밥에 비벼 먹거나 나물 무칠 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습관 하나,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의 약 75%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피로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탈수는 근력 약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심하면 근육 경련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맹물이 지겹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 운동 전후에도 꼭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서로 시너지를 내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들을 잘 조합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백질, 그리고 뼈와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D, 염증 완화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의 근육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과 같고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와 같으며 오메가3는 벽돌 사이의 염증을 줄여주는 윤활유, 그리고 물은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생명의 물줄기인 셈이죠. 이 모든 영양소와 습관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아침 식사에 삶은 계란 2개를 추가해보거나 매일 점심에 두부나 생선 반찬을 꼭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작은 물통을 챙겨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잠시라도 밖에 나가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근육 관리 비법이나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